여러분, 혹시 매일 시간에 쫓겨서 스트레스 받고 번아웃 직전이신가요? 늘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기 참 힘드시죠? 그런데 고대 로마 시대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고민을 했다는 사실 아셨나요? 이번 해설에서는 2000년 전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의 지혜를 빌려와서 우리가 시간과 불행을 대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한번 싹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의 날카로운 통찰이 현대인들의 불안을 어떻게 완벽하게 치유해주는지 저와 함께 빠져들어 보시죠. 자, 이 거창하고도 너무나 유명한 문장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고 아마 당연한 진리라고 믿고 계실 텐데요. 우리도 입버릇처럼 시간 너무 없어, 인생 진짜 짧아 이러잖아요. 마치 누군가 우리에게서 소중한 시간을 몰래 훔쳐가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의 틀을 완전히 한번 뒤집어 볼게요. 만약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간을 너무 엉망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라면 어떨까요?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삶은요, 위대한 일을 해내기에 아주 충분할 만큼 넉넉하게 주어졌다고요. 진짜 문제는 우리가 그 넉넉한 자원을 대체 어떻게 쓰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 그럼 1장, 짧은 시간에 대한 착각으로 넘어가 볼까요? 세네카가 시간에 대한 우리의 뻔한 불평들을 어떻게 산산조각 내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비유가 세네카의 핵심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데요. 그는 인생을 콕 집어서 돈에 비유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았어도 펑펑 쓰기만 하는 주인을 만나면 순식간에 먼지처럼 날아가 버리잖아요. 반대로 아주 적은 돈이라도 똘똘한 관리자를 만나면 눈덩이처럼 확 불어납니다. 시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다루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와 길이가 쭉쭉 늘어나는 아주 탄력적인 자산이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체크리스트 진짜 흥미롭지 않나요? 수백 년 전에 쓰인 글인데 지금 우리의 번아웃 증상을 너무 완벽하게 짚어내고 있거든요. 끝없는 탐욕, 남 눈치 보기, 줏대 없이 흔들리기.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죠? 삶이 거의 다 끝나가는 50세, 60세, 은퇴할 때가 다 돼서야 이제 진짜 내가 원하는 인생 살아봐야지 하고 미룬다는 겁니다. 세네카는 인생 막바지에 와서야 비로소 제대로 살기 시작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고 날카롭게 꼬집습니다. 2장, 현재를 되찾기. 그렇다면 이 피 같은 시간을 매일 허비하고 있을 때 도대체 어떻게 이 출혈을 멈추고 현재를 온전히 되찾을 수 있을까요? 우선 내 시간 주변에 아주 단단한 울타리, 철조망 같은 경계선을 친다고 상상해 보세요. 세네카는 여기서 우리의 모순을 꼬집습니다. 누가 내 집 마당이나 통장 잔고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려고 하면 진짜 무기라도 들고 필사적으로 싸울 거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내 시간에 쓱 끼어드는 건 너무나 쉽게, 심지어 활짝 웃으면서 허락해버립니다. 원치 않는 남의 부탁을 들어주느라 내 황금 같은 주말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도대체 왜 우리는 시간 앞에서는 이렇게 한없이 호구가 되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시간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갑에서 10,000원짜리가 빠져나가는 건 눈에 뻔히 보이지만 내 한 시간이 스르륵 빠져나가는 건 물리적인 형태가 없어서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자산을 제일 값싼 것, 심지어 공짜라고 착각해서 여기저기 막 퍼주고 다니는 겁니다. 세네카는 우리가 마치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굴면서 자꾸 내일만 본다고 경고합니다. 자, 이 문장 한번 곱씹어 볼까요? 모든 것은 남의 것이지만 시간만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가 가진 집, 차, 직업, 이건 다 언제든 운명에 의해 뺏길 수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흘러가는 내 시간만큼은 완벽하게 내 겁니다. 막연한 내일에 기대지 말고 바로 오늘 하루의 가치를 내 것으로 꽉 잡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현재를 못 즐기고 끊임없이 미래만 보며 불안해할까요? 그 뿌리를 파고들면 가장 근원적인 공포와 마주하게 됩니다. 3장, 궁극적인 두려움과 마주하기. 보통 죽음하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내 모든 걸 다 뺏어가는 무시무시한 비극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세네카는 이걸 아주 평범한 자연의 법칙으로 싹 바꿔서 정의합니다. 죽음은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조용히 동의한 계약서 같은 거예요. 생명이라는 엄청난 자산을 빌려 쓴 대가로 내야 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세금일 뿐이라는 거죠.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긴 여행 끝에 누구나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마지막 출구인 겁니다. 여기서 속으로 아니,
나는 아직 한창 젊은데 억울하게 일찍 죽을 수도 있잖아요 하고 반발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네카의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대자연은 우리의 나이나 통계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요. 중요한 건 몇 년을 살았냐는 숫자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개인의 여정을 무사히 마쳤느냐는 겁니다. 각자의 결승선이 다를 뿐 거기에 도달했다면 여행은 완벽하게 완료된 거란 뜻이죠. 자, 죽음이라는 가장 거대한 공포를 정면으로 마주했으니 4장, 일상적인 불행을 재구성하기로 넘어가서 평범한 화요일 오후에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스트레스들을 빠르게 해치워 보겠습니다. 몸살이 나서 끙끙 앓아누웠을 때 아, 진짜 왜 하필 나야 하면서 신세한탄하기 십상이잖아요. 세네카는 이 상황의 프레임도 즉시 뒤집어 버립니다. 진짜 용기란 꼭 총칼이 오가는 전쟁터에서만 발휘되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여러분이 누워있는 그 답답한 병상 위에서 질병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내면의 강인함을 증명할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만약 통증이 너무 심해서 진짜 비명을 지를 정도라면 어떨까요? 그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나약하게 태어나지 않았다고 상기시켜줍니다. 고통을 견디는 건 전적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이성의 힘에 달렸거든요. 고통이 가벼우면 참아내면 되고 너무 무겁다면 그걸 굳건히 이겨내는 인내 자체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영광을 가져다 줄 겁니다. 살다 보면 돈이나 권력이 없어서 엄청난 압박감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럴 땐 이걸 떠올려 보세요. 들판의 야생동물들은 주식 계좌나 화려한 직함 없이도 하루하루를 완벽하게 살아갑니다. 게다가 권력이 없다는 건 거꾸로 말해서 권력 때문에 부패하거나 주변의 질투를 받아 파멸할 위험으로부터 아주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뜻이거든요. 결핍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잃을 게 없는 가장 안전하고 단순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이네요. 5장, 상실에 대한 착각.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이 모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 얼마나 놀라운 정신적 방어막을 구축해주는지 확인해 보시죠. 재산을 잃거나 투자에 실패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죠? 하지만 관점을 싹 바꿔봅시다. 사실 여러분이 잃어버린 건 돈 자체가 아니라 그 돈 잃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매일 밤 불안에 떨던 그 끔찍한 공포와 짐일지도 모릅니다. 운명이 그냥 그 무거운 짐을 확 치워주고 여러분을 훨씬 마음 편한 곳으로 옮겨준 거예요. 전 재산을 실은 배가 난파됐다고 억울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몇 년을 갈아 넣은 프로젝트가 망하거나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거겠죠. 그런데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화물만 아쉬워할 게 아니라 그 무시무시한 폭풍우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지금 이렇게 숨쉬고 있는 나 자신을 축하해야 맞지 않을까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가 글자 그대로 이 비극의 무게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심지어 자식을 잃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 앞에서도 세네카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위로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코 우리의 영원한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운명이 잠시 우리에게 아름답게 빌려주었던 것이고 때가 되어 그걸 되돌려주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정말 가슴 찢어지는 일이지만 결국 우리 모두가 겪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대자연의 순리입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이 꼭 챙겨가셔야 할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죽음, 추방, 비탄, 고통 이런 것들은 절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우주가 내린 특별한 벌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 기적적이고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대가로 생명체로서 마땅히 납부해야만 하는 삶의 세금일 뿐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운명이 청구하는 이 가혹한 세금들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멋진 마지막 문장이 증명하듯 진정한 행복은 남들의 시선이나 외부 환경이 아니라 전적으로 내 스스로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생명이라는 모래시계는 바로 이 순간에도 쉴 새 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오직 당신에게만 100% 속해 있는 이 유일한 자산, 오늘 이 하루를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쓰시겠습니까?